자동차 한 대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가장 먼저 터졌어야 할 이 고전압 배터리가 보시다시피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앞의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사진 한 장, 이 사건의 모든 논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왼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현대 아이오닉 5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 차에서 떼어낸 배터리팩입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죠?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차는 완전히 불탔는데 제일 위험하다는 배터리는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사실과 대중의 믿음이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연희동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재 현장에는 차가 한 대가 아니었어요. 현대 아이오닉 5,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중국 BYD의 C라이언 7, 이렇게 전기차 두 대가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먼저 공식적인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죠. 제조사에서 내놓은 감식 보고서,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워집니다. 현대차가 이 중요한 조사 결과를 언론에 먼저 발표한 게 아니었어요. 차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아마 차주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아니, 왜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먼저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현대차가 내놓은 핵심 증거, 바로 그 배터리 팩입니다. 와, 진짜 화염 속에서 꺼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죠. 배터리 셀은 물론이고요. 저기 보이는 각종 보호 커버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그것까지 손상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좀 보세요. 698V. 이게 화재가 다 꺼지고 나서 배터리 전압을 재본 건데 완전히 정상 수치였어요. 이건 그냥 겉보기에 멀쩡하다 수준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전혀 손상이 없었다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공식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불은 차 뒤쪽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번져나갔고 배터리가 있는 차 밑바닥 쪽에서는 불이 시작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아이오닉 5는 전소됐지만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은 아니다. 딱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조사가 내놓은 기술적인 진실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고 결론도 간단하죠. 그럼 이걸로 사건 끝?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대중들의 마음속에선 전혀 다른 재판, 이른바 신뢰의 법정이 막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제조사의 발표가 신뢰를 얻기는커녕 이건 놀라운 기술력의 승리다 라는 쪽하고 아니다, 이건 조작된 거다 라는 의심으로 여론이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해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대중들이 가장 크게 의문을 제기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아니, 타이어까지 녹여버릴 정도의 불이었는데 어떻게 배터리 안에 있는 플라스틱 부품들이 멀쩡할 수 있냐? 이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었죠. 심지어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 외계인 고문에서 만든 기술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하니까 역설적으로 그 진실성을 믿기 힘들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은 이제 조사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왜 국가기관인 국가수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제조사가 직접 감식을 하냐는 지적이었죠. 이건 단순히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신뢰의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뜨거운 논쟁,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널리 퍼진 대중의 의심과 과학적인 반박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어떻게 플라스틱 부품이 멀쩡했나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바로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원래는 간단해요. 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배터리팩은 차량 가장 아래쪽에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밀폐된 구조로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이 나도 직접적인 열이 전달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두가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한쪽은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경험적인 믿음을 내세웠고 다른 한쪽은 데이터가 증명한다는 기술적 사실을 내세운 거죠.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객관적인 진실과 주관적인 신뢰의 정면 충돌. 아이오닉 5의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차, 바로 저 BYD C라이언 7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불이 시작된 건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새로운 의혹이 고개를 든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연희동 전기차 화재 사건은요,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기술적인 진실이 왜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그 둘 사이의 깊은 간극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실, 팩트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배터리는 화재의 원인이 아니었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둘째, 맥락, 컨텍스트이죠. 조사의 초점이 아이오닉 5에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외부 요인에 대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통찰, 인사이트입니다. 이 사건은 완벽한 증거가 결코 완벽한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역설을 보여줬습니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그 진실을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전달하느냐가 신뢰를 얻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눈앞에 놓인 완벽한 물리적 증거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회적인 불신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 나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